또 콜북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는 앞으로도 훈훈하고 좋은 이야기만을 골라서 같이 즐기려 합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릴 적에 어디에선가 한 번은 우리가 들어본 듯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천년 먹은 진해의 소원에 관한 전설입니다. 옛날 한양 변두리 왕십리에 찢어지게 가난한 박만석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만석일 뿐 송곳 하나 꽂을 땅도 없는 알짜 가난뱅이라서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몇 년째 지붕을 잇지 못해 머리 위에 초가지붕으로는 낮에는 해가, 밤에는 별이 훤히 보였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독한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자 절망에 빠진 만석은 마침내 이 세상을 하직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디로 간다고 아내에게 말하지도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한강으로 가서는 맞춤한 낭떠러지가 나올 때까지 찾아 헤맸습니다. 그럴듯한 장소를 발견하자 만석은 벼랑 끝에 서서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꼭 감고는 흐르는 물속으로 몸을 내던졌습니다. 만석이 한강에 몸을 던진 지 한 식경이나 지났으려나 빨래하러 강가로 가던 젊은 처녀가 정신을 잃고 모래밭에 누워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처녀가 화들짝 놀라서 가보니 남자는 의식만 없을 뿐이지 다른 데는 그다지 상처를 입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처녀가 남자의 몸을 뒤집은 다음 등을 두드려서 물을 토하게 하자 그는 곧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긴 했지만 이곳이 염라국인가? 하고 멍하니 있는 남자에게 처녀는 무슨 연유 때문에 물에 빠졌는지 물었습니다. 남자는 가난 때문에 물에 빠져 죽으려 했다고 자기의 적막한 처지를 처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만석의 신세 한탄을 다 듣고 난 처녀가 천만다행이라는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다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크게 운수를 그르칠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만석이 생기 없는 눈으로 물끄러미 쳐다보자 처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소녀는 일찍이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관상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세상에 없는 귀인을 만날 상입니다. 만석이 바보 같은 얼굴을 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내 주제에 무슨 복이 있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고생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대운이트일 상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잠시 쉬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석은 두말하지 않고 승낙했고 그녀는 그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집은 외딴 골짜기에 있었는데 대문이 12개나 되는 고래등같이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처녀는 만석을 사랑채로 안내한 다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채에 일 다경이 지나지 않아 노랑 저고리에 다홍치마로 곱게 단장한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수줍은 듯 얼굴을 바알갛게 물들이며 처녀는 의복 1습을 내놓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입으시던 옷입니다. 선비님께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석은 처녀가 준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처녀가 그 모습을 보고는 입을 쫙 벌렸습니다. 너무 잘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만석은 처녀의 집에 손님으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상의 처녀보다 더 아름다운 듯했습니다. 검고 윤기 나는 머리, 수정같이 빛나는 맑은 눈, 동그란 이마, 그리고 달걀만한 크기의 뽀얗고 흰 얼굴.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처녀가 정성을 다하여 만들어주는 매 끼니의 식사는 너무나 훌륭했고 섬섬옥수로 빨아서 다려주는 비단옷은 잠자리 날개 같았습니다. 얼마 안 가서 만석은 두고 온 가족을 완전히 잊었을 뿐 아니라 처녀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만석은 그 처녀가 하늘에서 자기를 도우러 내려온 처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자살하려고 한강에 몸을 던진 것이 그가 평생의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석과 처녀는 몇 달 동안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만석은 새로운 생활에 조금씩 실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뻐도 그녀는 그녀일 뿐 그의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전혀 모르게 돈이 될 만한 귀중품들을 훔쳐서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물건들이 충분히 모이자 만석은 처녀에게 잠시 어딘가 다녀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녀는 얼굴에 눈물이 그을성 맺히는 듯하더니 넋이 반쯤 빠진 듯한 음성으로 더듬거렸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낭군님. 남자라면 바깥보리를 당연히 보셔야죠. 속 좁은 아녀자가 감히 나서서 그것을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신이 지금 떠난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소녀는 그것만이 걱정될 뿐입니다. 만석은 다시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주먹으로 가슴을 탕탕 치면서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시오. 천지신명에게 맹세코. 나는 당신에게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오. 처녀가 애잔한 눈빛으로 만석의 손목을 잡더니 목이 마른지 입술을 핥으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선비님 돌아오시는 길에 앙심을 품고 당신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고장집으로 돌아오세요. 그렇게 하겠소. 대문 앞에 도착해서는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문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반드시 저를 큰 소리로 불러주셔야만 합니다. 선비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겠소이다. 소녀, 당신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처녀의 눈물 어린 환송을 뒤로 한 채 만석은 그의 가족이 있는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초가삼간 옛날 집은 간 곳이 없었고 그 자리에 대궐같이 커다랗고 화려한 새 집이 들어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 앞에 가까이 갔을 때 대문에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문패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는 만석은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만석은 불현듯 화가 치밀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투의 불길이 맹렬히 타올랐습니다. 자기가 없는 동안에 아내가 정조를 지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불현듯 났기 때문입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크고 화려한 집을 무슨 재주로. 대문을 두드리자 그의 아들이 나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너무 기뻐서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참 잘 오셨어요. 아들은 울면서 자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오셨어요. 아들의 말을 들은 만석의 아내가 버선발로 달려나와 남편을 맞이하였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데다가 얼굴도 한층 더 아름다워진 아내를 보자 만석은 험악한 표정을 하고 물었습니다. 이 집은 어떤 놈이 지어준 거요? 그 돈은 다 어디서 났어? 아내는 의아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돈을 보내준 게 당신이 아니었나요? 저는 객지에서 당신이 돈을 벌어 보내준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만석은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지냈던 부자 처녀 말고는 어느 누구도 그의 가족을 도울 까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좀 전에 자기 말이 농담인 것처럼 얼른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만석은 오랜만에 집밥을 먹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두고 온 여인 생각에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해주어도 아내는 아내일 뿐 이쁜 그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을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그는 아내와 아들, 딸을 두고 다시 그 여인의 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기대해주세요. 용어 해설입니다. 한식경은 한 끼니 식사할 정도의 시간을 말합니다. 요즘 시간으로는 30분 정도입니다. 한시지는 2시간을 말합니다. 일다경은 차 한 잔을 마실 정도의 시간입니다. 요즘 시간으로는 5분에서 15분 정도입니다. 일습은 옷, 그릇, 기구 등의 한 벌을 말합니다. 관상은 얼굴 생김새를 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초년, 중년, 말년으로 나누어 읽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얼굴, 즉 운명이 만들어 놓은 대로 산다고 주장합니다. 인상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서 얼굴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 그 얼굴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의 얼굴,
즉, 운명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만들어진다고 주장합니다. 대운은 사주명리학에서 10년 단위로 바뀌는 운을 말합니다. 참고한 자료 소개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인석 교수가 짓고 최인학 교수와 강재철 교수가 역편한 한국의 설화라는 책에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김홍도의 그림, 농가리 등 몇 점, 신윤복의 그림, 단오풍경 등 몇 점,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 우표, 한복의 멋, 그리고 중국 포털 바이두의 도홍영 전설도 참고했습니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다음 화요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